설마 했는데 리버풀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또 한 번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클롭 감독 브라이튼을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또 이번 브라이튼전 패배로 FA컵까지 탈락하면서 진정한 무관의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클롭 감독의 인터뷰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클롭 감독의 인기나 사실 평판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대표 윙어인 미토마가 결승골을 터뜨린 것까지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생겼던 일들, 클롭 감독을 둘러싼 상황들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A컵 4라운드의 최대 이변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브라이튼이 리버풀에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스코어도 스코어지만요. 그리고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건데요. 그것보다도 내용적인 면이 더 충격이긴 했어요. 예, 사실 리버풀이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때 3대3으로 비길 때도 거의 질 뻔했던 경기를 따라가면서 저력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월드컵 이후엔 조금 살아나는 기미도 있었는데 결국엔 이제 브라이튼과의 리그 맞대결 또 한 번 치를 때 무너지면서 좀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0대3 대패를 당하면서 클롭 감독 본인조차도 자기가 이렇게 끔찍하게 패한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리버풀 부임 초기에는 스쿼드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성적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궤도에 오른,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루고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루면서 클롭 감독 체제로 리버풀이 이제 황금기를 맞이한 이후로 봤을 때는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느냐. 네. 그런데 또 당할 줄은 몰랐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클롭 감독은 의미 있는 인터뷰를 했어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위기론도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본인이 하루아침에 안 좋은 감독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때도 근데 BBC 스포츠는 이런 클롭 감독의 인터뷰를 조금 지적하는 코멘트를 썼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FA컵 경기에 앞서서 위르겐 클롭 감독이 리버풀이 이제 고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자신을 변호했다. 자신이 하루아침에 나쁜 감독이 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망스러운 시즌을 막아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러니까 클롭 감독의 말처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한 번에 이렇게 나를 안 좋게 평가해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나 길게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감독의 책임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리버풀이 부상 이슈가 상당히 많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번 시즌 부진에는 줄 부상이 좀 크다. 첼시하고 리버풀이 유난히 부상을 많이 당한 건 맞긴 하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클롭 감독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아스날 정말 잘하는 거 맞다. 네. 아스날이 근데 하지만은 아스날도 우리처럼 6명씩 빼고 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근데 클롭 감독이 그 줄부상에 있어서의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예. 클롭 감독의 전술 자체가 너무 이제 압박이라던가 이런 것들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혹사당하는 경향도 있는 데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백업들을 더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주장들이 있었는데 예. 클롭 감독은 스몰 스쿼드를 조금 지향하는 감독이거든요. 감독 예. 본인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부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초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운영하고 결과를 내는 것도 감독의 책임인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큰 거는 한 팀한테 계속 못 이기고 있다. 이건 분명히 감독의 책임이 있다. 감독의 잘못도 있다. 특히 근시일 내에 또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완패를 당했는데 또 졌다? 이거는 더 이상 게다가 브라이튼이 최근 좋아하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의 선수들이 또 그렇게 브라이튼을 상대로 우리가 완전히 못 이겨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감독이 네. 이제 전략을 짜서 이길 수도 있는 건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사실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가 하룻밤 사이에 나쁜 감독이 된 건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좋은 감독도 아니지만 또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감독도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한참 본인을 칭송하고 명장이다, 최고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나 그때도 내가 그렇게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막 다 뭐라고 하는데 내가 또 그렇게 못하는 감독이나 안 좋은 감독도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불과 몇 달 전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쿼드러플을 노린 팀이었다. 챔스 결승도 올랐죠. 네. FA컵, 리그컵, 프리미어리그 결국에는 컵대회 자국에서 우승을 했지만 모든 대회 우승도 가능했던 그 팀이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됐을까?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이거는 올 시즌이 어려운 건 부상 때문이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미안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클롭 감독한테 발목을 잡은 요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클롭 감독이 리버풀 지휘봉을 잡고 항상 컵 대회에서 예. 초반에 탈락했어요. 예. 4라운드에서 연달아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예. FA컵 4라운드에서 초반에 탈락을 하면서 스몰 스쿼드를 지향해도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만 병행하면 됐어요. 예. 근데 지난 시즌에 예상외로
미나미노가 네. 컵 대회의 왕이 되면서 예. 그러면서 컵 대회에 다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고 도리어 컵 대회에서는 우승 트로피 2개 들어올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선수들이 혹사당한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줄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물론 거기에 월드컵 이슈도 있고 또 월드컵 네. 이슈에 대해서도 클럽 감독이 좀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코로나 이슈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클럽 감독이 쾌남이고 좀 남자답고 상남자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조금 이제 예. 좀 졸렬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벵거 감독을 예. 소환한 것도 조금 예.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클럽 감독이 경기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했던 말들이 본인의 평판을 또 깎아먹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경기 뭐 FA컵 경기니까 리그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브라이튼도 부상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다가 무엇보다 저는 이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의 이적 네. 요청 논란으로 인해 이 선수가 없이 경기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브라이튼 입장에서도 리버풀이 아무리 우리가 부상으로 많다고 해도 분명히 전력 타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예, 거기다가 뭐, 랄라나가 이 경기에서 부상 후 빠지면서 웰백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는 조금 주전으로 중용됐던 레비 콜릴도 부상 후 빠졌어요. 예. 브라이튼도 최종의 멤버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래도 리버풀이 더 최정예는 아니긴 했어요. 그렇긴 하죠. 일단 부상자도 많고요. 이건 예. 다들 알고 있는 데다가 예. 또 어쨌건 간에 리그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 리버풀은 컵대회보다도. 그래서 파비뉴하고 핸더슨하고 뉴네스하고 마티비 벤치에서 대기하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바세티치라던가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살라 나왔고 뭐 각포 적응해야 된다 뭐다 하지만 큰 돈 주고 영입했고 티아고 알칸타라 나왔고 뭐 좌우 풀백 로버트슨 알렉산더 아놀드 나왔고 그 코나테 뭐 사실 이 선수 지금 주전급 자원 아니겠습니까? 알리송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 스쿼드 갖고 나왔는데 우리가 브라이튼 못 이긴다. 이거는 감독이 하기 네. 어려운 말이죠. 어쨌건 간에 예, 이 경기에서 평소대로 나왔어요. 브라이튼도 네. 4-2-3-1로 단지 웰백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내려온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은 4-3-3-5 항상 이게 그러니까 조금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죠. 예. 이럴 때면 조금 전술을 바꿀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고정된 전술. 지금 이제 클롭 감독이 많은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꼰대가 됐다. 지금 고루해졌다. 이런 얘기를 받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일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리버풀이 초반에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케이타가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면서 패스를 준 거를 살라가 슈팅 가져갔는데 수비 맞고 나온 거. 다시 한번 살라가 슈팅 가져간 게 이게 거의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덩크가 환상적인 태클로 걷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타의 슈팅은 웰백이 걷어내는 장면이었거든요. 이후 이제 그 브라이턴의 연달아 역습들이 나오면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15분경에 크로스에 롱패스를 받은 솔리마치가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퍼거슨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아놀드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예. 초반에만 리버풀이 반짝했지 그 뒤에는 조금 더 실리적인 운영이라든지 공격에서의 위협성은 오히려 브라이튼이 이미 좋았다. 예, 거기다가 이제 미토마가 계속 아놀드 대놓고 예.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21분경에 미토마가 이제 드리블로 접고 들어오면서 제친 다음에 패스를 퍼거슨한테 줬고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가지고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알리송 골키퍼한테 막혔고요. 반면에 이제 살라는 좀 아쉬운 장면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엘리엇이 센스 있는 스루 패스를 찔러줬는데 이거 분명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골키퍼와 1대1이었는데 슈팅이 어처구니 없이 골대를 그냥 크게 벗어났어요. 네, 사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살라 선수도 올 시즌에 조금 이름값을 이제 못한다 뭐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긴 하고요. 또 클롭 감독도 요새 살라가 좀 고전하고 있는 거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랬지만 결국엔 또 살라가 한 골 해주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30분경에 케이타가 롱패스 연결해 준 거를 이제 그 살라가 받아가지고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를 이제 엘리엇이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골을 넣은 거죠. 네, 그나마 최근에 리버풀은 이제 유망주였던 엘리엇이 조금씩 뭔가 그 1군 팀에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게 부상 선수가 많은 와중에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이후 미토마가 계속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먼저 그 33분경에 이거 진짜 4번인가를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일단 아놀드 한번 제쳤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살라를 제쳤고 그리고 바세티치한테 마지막 순간에 걸린 거였거든요. 네. 예. 공을 뭐 질질 끌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토마의 장점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위협했고 이게 차단됐다고 하더라도 무섭거든요. 앞으로. 저는 그리고 끌었다라고 보지 않는 게요. 미토마의 드리블은 굉장히 고속 드리블이어가지고요. 예. 이게 빠르게 전개된 거예요. 예. 이 순간이 그러니까 막 질질 끌면서 막 이러면서 한 게 아니고요. 고속으로 계속
방향 전환을 하면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네, 결국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드리블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토마가 리버풀 수비 라인에 좀 정신적인 타격을 좀 줬고 또 그런 흔들기가 결국에는 또 골로 이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미토마가 흔들면 반대로 전환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슈팅을 가져가는 형태로 플레이들이 많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브라이턴의 동점골이 나왔던 거죠. 램프티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덩크 맞고 굴절돼가지고 골이 된 거였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램프티의 골인 줄 알았어요. 램프티가 화끈하게 또 골 세레머니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램프티의 골로 또 집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덩크가 알고 있었죠, 본인은. 그래서 씩 웃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죠. 나 맞고 들어갔어. 나 맞고 굴절됐어. 내 골이야. 결국에 최종적으로 램프티 어시스트 덩크의 골이 됐고요. 그랬죠. 그래도 전반전 자체는 기록면에서 팽팽하긴 했었거든요. 물론 점유율에서는 브라이턴이 54대 46으로 근소하게 앞섰고요. 슈팅은 이제 리버풀이 7대 6으로 하나 더 많았고요. 유효 슈팅도 비슷했었고요. 빅찬스가 도리어 리버풀이 더 많긴 했죠. 2대 1로요. 리버풀도 아주 안 좋은 경기는 아니었다. 전반전은 그랬는데 후반전은 이제 브라이턴이 압도한 경기가 됐었거든요. 일단 후반전에 브라이턴이 첫 교체를 시작하자마자 했어요. 이게 그 부상 때문인지 어떤 건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건 간에 그 웹스터가 빠지면서 배트만이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이제 미토마의 환상적인 플레이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47분경에 미토마가 드리블로 또다시 아놀드를 완전히 제치고 들어갔는데 코나테가 빠르게 커버를 들어와가지고 막아내는 장면이었고요. 51분경에 맥칼리스터가 파울을 얻어낸 장면에서 덩크가 프리킥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아주 살짝 벗어났습니다. 후반전 기세는 거의 이제 브라이튼이 주도하고 압도했다. 그리고 또 이제 55분경에 여기서도 미토마의 장기가 나오는 건데요. 일단 오른쪽으로 접고 갔다가 다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치고 가니까 아놀드가 제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놀드의 크로스가 각도를 좁히고 나온 알리송 다리 맞고 떠오르긴 했지만은 이걸 이제 마치가 가슴 트래핑으로 패스를 줬고 크로스가 중거리 슈팅 가져간 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득점에 근접한 장면들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은 대거 교체를 통해서 이제 주전급 자원들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슈팅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엇하고 케이타하고 그리고 미토마한테 계속 털린 아놀드를 빼고 뉴네스하고 핸더슨하고 밀러를 투입합니다. 밀러 선수가 최근에 좀 풀백으로 많이 커버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교체한 이후에는 또 공격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그 이후로 잠깐 공격을 좀 했었거든요. 확실히 그래도 뉴네스가 들어오면은 움직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상대 수비를 조금 흔드는 데는 도움을 주는 데다가 60분경에 밀러가 크로스를 준 거 이거 굉장히 좋은 크로스였거든요. 딱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로 떨어지는 그것도 감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골키퍼가 나오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살라가 또 볼터치가 길었어요. 볼터치가 길면서 원래는 이거 슈팅 가져갔어야 되는데 슈팅을 못 가져가서 측면에서 크로스 올린다는 게 이것도 그러면은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줬어야 되는데 골키퍼한테 걸린 거죠. 평소 살라답지 않은 모습이고 분명히 최고의 폼에서 떨어진 모습의 살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브라이턴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67분경에 중원을 조금 강화를 했거든요. 그 웰백을 빼고 중앙 미드필더인 길모어를 넣으면서 4-3-3으로 전환을 하면서 측면 위주로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요. 71분경에 덩크가 롱패스 보낸 거를 미토마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이 아웃프런트 크로스도 예술이었어요. 그 아웃프런트라니까 이렇게 감아서 들어오니까 골키퍼가 나오기가 애매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치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그래도 알리송이 각도를 좁히고 나온 것 때문에 알리송 맞고 골대를 살짝 넘어갔죠. 알리송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시점에 브라이튼이 충분히 리드할 수 있었던 이건 거의 빅찬스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다시 이제 조금 교체를 연달아서 단행을 한 거죠. 일단 79분경에 티아고를 빼고 존스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85분경에는 바세티치를 빼고 파비뉴를 넣었는데요. 이제는 주전이 파비뉴까지 나왔으니까 주전으로 충출동이 됐다. 근데 파비뉴가 들어오자마자 이거 조금 안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요새 리버풀 선수들이 확실히 거친 태클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게 선수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밀리는 것 같긴 해요. 퍼거슨한테 이제 백태클을 해가지고 그래서 퍼거슨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나가면서 이제 운다프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극장골이 나옵니다. 추가 시간 2분경에 이제 프리킥을 길게 반대편으로 넘겨줬고 이걸 이제 에스투피냐니 크로스 넘겨준 거를 미토마가 진짜 이거 볼터치 예술이었죠. 두 번이랑 연달아서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수비가 앞에 있는데도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죠. 전 정말 대단했던 것이 오른발로만 다 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한 번 툭 튀어 올린 다음에 그 세 명 사이에
에워싸여 있었는데 한 번 더 컨트롤하고 거기서 네. 그대로 때렸다. 이건 이 선수의 코어 힘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터치 감각도 대단한 네. 거고 결정력까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판단력에다가 거의 이건 천재적인 골이 아니었느냐. 예, 저도 그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이번 FA컵에서 최고의 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기술적인 능력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골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골 자체가 사실 이제 미토마가 이제 반짝 돌풍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클래스를 보여줬고 네. 인정받았고 왜 브라이튼이 트로사를 보내도 됐었는지를 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미토마가 트로사르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실제 네. 브라이턴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든가 영향력. 그러니까 트로사르는 굉장히 요긴한 선수긴 했지만은 미토마만한 에이스의 아우라는 없었거든요. 네. 예. 미토마가 정말 기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네. 활약을 속에서 손흥민 선수 이후 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어 리거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반전 기록을 보더라도 사실 골은 극장골로 막판에 나왔지만 이길 만한 팀은 브라이튼 아니었습니까? 후반전은 브라이턴이 압도했어요. 일단 뭐 점유율도 58대 42였고요. 슈팅 숫자 7대 1. 그러니까 슈팅 한 번밖에 못 가져갈 정도로 리버풀이 후반전엔 졸전을 펼쳤거든요. 거기다 빅찬스도 2번이었고 예,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이 6회. 중거리 슈팅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한 골 차이면 접전이었겠구나. 그리고 극장골이 나왔으면 리버풀이 이길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후반전 내용만 딱 놓고 보면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냐. 예. 거의 뭐 일방적인 경기였다. 이거는 변명이 불가능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 득점과 기대 위협을 보더라도 네. 뭐 딱 2대1 스코어가 맞는 경기였어요. 예. 예, 그건 전반전은 거의 대등하게 갔잖아요. 똑같았잖아요, 완전히. 네. 하지만 후반 들어서 확 차이가 벌어졌죠. 예, 그리고 후반전 운영이야말로 또 감독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결국에 네. 변화를 준 부분도 있고 팀이 90분 동안 그 컴팩트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네. 훈련에서 나오는 건데 네. 결국엔 클롭 감독이 데체르비 감독에게 완패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브라이턴의 왼쪽 공격 지역과 이제 리버풀의 오른쪽 공격 진영에서의 대결에서 브라이턴이 완승을 거뒀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브라이턴은 애초에 미토마 중심, 에스투피냐니 패스를 많이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왼쪽 중심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아놀드가 그걸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살라는 또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긴 했지만은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이걸 보더라도 그리고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브라이턴은 왼쪽 위주 플레이를 했지만은 오른쪽도 어느 정도 공격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미토마가 상대를 본인 쪽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반대편으로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아이솔레이션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솔레이션으로 이제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반대편에서 공격을 하는 형태로 했다 보니까 좌우 밸런스가 잘 맞았어요. 예. 하지만은 리버풀은 그게 좀 안 됐다라는 거죠. 리버풀은 이제 그 아이솔레이션 된 거예요. 당한 거. 그렇죠. 아이솔레이션 당했다. 왜냐면 전 주목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라인 전진에 있어서도 브라이튼은 공격 진영에 무려 5명의 선수가 올라가서 네. 활발하게 좌우 측면도 활용하고 중앙 공격도 됐는데 리버풀은 그냥 살라 한 명 앞에 띡 있고 네. 나머지 선수는 전진 자체가 안 됐다. 그렇죠. 결국에는 경기를 압도당했고 지배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미토마가 아놀드를 파괴한 게 가장 컸는데요. 이게 경합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토마가 10번 경합을 이기고 2번 패한 거예요. 예. 반면에 아놀드는 4번 다 패했다. 이게 다 미토마한테 패한 거고요. 그러다 예. 보니 교체까지 당한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체력 안배 차원으로 뺀 게 아니라 안 수모예요. 되니까 뺀 거잖아요. 수모예요. 알렉산더 아놀드가 한때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라이트백이자 혹은 유럽 최고 라이트백으로까지도 평가를 받던 선수인데 다만 건데 아놀드는 수비가 단점이라는 게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네. 그걸 이제 핸더슨이라던가 아니면 마팁 같은 선수들이 잘 가려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마팁도 뭐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예. 핸더슨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선발 출전도 하지 않았고 예. 그러면서 아놀드의 단점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예, 그게 이 한 경기뿐 아니라 한 시즌 내내 또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아놀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클롭 감독의 문제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네.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고 전술적으로 수정하라고 감독이 있는 건데 계속 부상자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풀 팬들이나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리버풀은 중원을 영입해야 된다. 아놀드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면은 중원에서 커버가 돼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네. 결국 중원 영입을 아직까지도 안 한 거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미토마가 일단 전반전에만 4회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는데 이게 리버풀 전체 선수들보다도 2배가 많은 수치였고요. 예. 예,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예, 일단 볼 경합 13회로 최다였고요. 경합 승률도 69.2%였고요. 슈팅도 2회 시도해가지고 100%의 슈팅 성공률을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 돌파도 6회 성공시켰는데 이거 최다였고요. 뭐 다양한 기록대에서 크로스도 최다였어요.
크로스도 최다였고 측면 공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또 2개의 슈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결승골을 넣었고 또 네. 빅찬스도 만들었기 때문에 미토마에게 그 이상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예, 거기다가 미토마가 리버풀하고 경기에서 총 3번 나왔거든요. 예. 첫 번째 맞대결 때는 교체 투입돼가지고 25분 뛰었는데 그때 드리블 돌파 2회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월 14일 맞대결 그때 3대0 대승 거뒀을 때 그때 이제 드리블 돌파 2회를 성공시켰고요. 이번에 이제 90분 또 뛰면서 드리블 돌파 6회. 그래서 10회 드리블 돌파를 성공을 시켰는데 이게 뭐 그가 이번 시즌에 리버풀 상대로 개인이 기록한 최다 드리블 돌파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놀드는 그때마다 털렸다. 예, 이젠 뭐 클롭 감독이 과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많이 털렸는데 이제는 미토마에게 털리면서 아시아 선수를 너무 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가와도 좋아했고 아시아 선수들과 많은 인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토마가 사실 근데 리버풀한테만 강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 공식 대회 6경기에서 4골의 도움, 거의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토마가 원래 주전이 아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첼시하고의 경기부터 주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냥 네. 브렌트포드전에 교체 투입된 다음에 첼시전부터 선발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그 시점부터 최근 11경기에서 6골 2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데체르비 감독도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미토마 선수를 최고라고 평가하기도 했었고 네. 또 사실 이 첼시를 4대1로 이겼던 그 경기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그때 도움도 올렸지만 그 뒤로 뭐 브라이튼이 뭐 연전연승을 했고 심지어 리그 선두인 아스널 비록 카라바오컵 경기였지만 그 아스널도 3대1로 격파할 때 미토마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뭐 모든 대부분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긴 했지만 또 강팀을 상대로 좋다. 네. 아스널한테 졌을 때 또 골을 넣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미토마가 확실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검증이 끝났다. 검증을 넘어서 최고 반열에서 평가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덩크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 덩크가 뭐 이 경기에서 100%의 공중볼 성공률도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도 92%에 달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볼터치, 패스, 유효 슈팅, 클리어링, 가로채기 전부 다 최다였습니다. 정말 이제 브라이튼은 수비수의 요람이다. 수비수가 뭐 끊임없이 나온다. 벤 화이트 나가고 덴번 나갔는데 덩크가 이제는 뭐 슈퍼 클래스 보여준다. 저는 놀라운 게요. 덩크가 원래는 굉장히 투박한 선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트 피스에 강점이 있는 그리고 이제 헤딩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실수도 정말 많았어요. 자책골도 많이 내주기도 했고 또 이제 뭐 페널티킥도 많이 허용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단점들도 사라지고 있는 데다가 이 선수가 이런 패스 능력과 터치 능력 뭐, 그 미토마한테 연결하는 롱패스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심지어 프리킥까지 찼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들어갈 네. 뻔했고 슈팅을 무려 3개나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슈팅 3개 중에 2개가 유효 슈팅인데 하나 빗나간 것도 아슬아슬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브라이튼의 어떤 수비수가 가면 포텐이 터진다. 명선수로 만든다. 이 선수도 결국엔 뭐 이적설 나오겠어요. 루이스 덩크도. 아, 나이가 좀 있어서 네. 덩크는. 그 데체르비 감독이 완전히 뭐 클로클러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예. 데체르비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3경기 연속 무패인 거거든요. 예. 게다가 네. 3대3 무승부 경기도 거의 뭐 내용상으로 이긴 경기였고 네. 또 부임하자마자 치른 경기였거든요. 근데 네. 대단한 게 데체르비 감독은 포터 감독이 갑자기 이제 첼시로 런하면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그냥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랫동안 팀을 이끈 다른 감독들보다 훨씬 팀을 잘 이끌고 있다. 네. 이게 감독발이다. 클롭 감독은 일단 최근에 부진을 좀 많이 좀 돌아보면서 이 경기를 준비한 것 같았어요. 특히 이제 브라이턴전이 네. 본인이 어쨌건 간에 겪었던 최악의 경기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경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지난 그 0대3 대패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에서 패할 수 있지만은 패배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패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번 경기에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네. 거였거든요. 하지만 배우지 못했다. 그건 단순한 패배일 뿐이었다. 개선이 안 돼. 3번인데 지금 3세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클럽 감독은 저번 경기보단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골차가 덜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반전은 대등했다. 예.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전반전에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누구라고 지적은 안 했는데 2명의 바디랭귀지가 좋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한 명은 일단 아놀드가 아니까 누가 예. 봐도 예. 너무나도 털렸으니까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뭐 어찌됐거나 근데 저는 뭐 브라이튼도 카이세도가 또 있었다면 더 잘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번 경기보다 나아진 게 리버풀 패배에서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브라이튼이 카이세도가 뭐 빠져서 그런 건지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크면 아직 이적 시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네. 많은 팀들이 지금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버풀 팬들은 계속 미드필더 영입을 노래하고 있죠. 예. 근데 또 클럽 감독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결국은
리버풀 구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맨유랑 리버풀이랑 지금 현재 구단 매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없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우리 스쿼드는 충분하고 이적 시장에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전혀 네. 없을 것이다. 나대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쐐기를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틀 정도 이적 시장이 남았는데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네. 첼시나 뭐 아스날이나 뭐 이런 팀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뉴캐슬도 고든을 영입을 했고, 근데 그렇죠. 리버풀은 없을 거다.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어쨌건 간에 뭐 클럽의 현재 상황은 이해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클럽한테도 비판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구단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테나 감독이 임대로라도 좀 데려오려고 열심히 했던 것처럼 클럽 감독도 아니 우리도 좀 사실 영입이 필요하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좀 움찔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냥 소구하는 거잖아. 감독 이제 존 헨리 구단 우리 팔 거니까 알지? 그냥 이대로 잘 해봐. 그래도 임대로라도 아니 뭐 누구라도 싸게라도 좀 내가 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해야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압박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모두 지금. 인터뷰로서 아니 오히려 핀잔을 주거나. 나는 영입하고 싶은데 구단이 영입 안 해준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압박이 콘테가 잘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리뉴 감독까지도 그랬어요. 예. 그 로마 나폴리 경기에서 내가 김민재도 옛날에 살 수도 있었는데 못 샀고 날 지원해주면 나는 성적을 내는 건데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본인도 인정하는 거잖아. 본인도 그 수긍하는 거잖아. 우리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영입할 필요 없어. 나도 할 생각이 없어. 팬들이 무엇보다도 맥이 빠지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 이적 시장 데드라인까지 그래도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릴 텐데 예. 이거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는 예. 거죠. 그런 가운데 앞으로의 리버풀의 일정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2월 5일 일요일 0시에 울버햄튼과 원정 경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울버햄튼이 그 로페테이 감독 오고 나서 치른 경기력도 좋고 리버풀과의 경기도 잘했었잖아요. 네. FA컵 재경기를 치르게 됐던 것도 사실 울버햄튼이 거의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고 그 상황에서 또 황희찬 선수도 맹활약을 했었고요. 물론 뭐 FA컵 재경기 때는 이제 울버햄튼도 상당히 많이 빼면서 주전들을 그러면서 패하긴 했었지만은 또 이 경기는 이제 양팀 다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정예 멤버가 나올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로페테이 감독도 더 신경 쓸 거고. 네. 그렇다면 이 경기 게다가 리버풀이 원정이니까 네. 리버풀이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네. 게다가 이제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는 에버튼이 이제 램파드 감독을 경질하고 혼선이 있는 상황이고 영입도 잘 안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 더비의 특성상 결코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고 네. 실제로 전반기에 리버풀이 에버튼과의 경기 잘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뉴캐슬전은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제는 뉴캐슬이 더 위다. 더 우위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레알도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좀 안 좋죠.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위죠. 네. 이 4경기는 리버풀이 자칫 잘못하면 1승도 못 거둘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클롭 감독의 그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물론 뭐 어려운 팀들의 보약 역할을 해주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 그 경기가 있지만은 결국엔 이제 리버풀과 맨유는 엄청난 라이벌이잖아요. 네. 이 맨유전에 솔직히 대패도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맨유의 기세라면. 그렇다면 여기서 맨유한테 뭐 2골차, 3골차 이상으로 질 경우에는 그땐 클롭 감독이 대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그 레시포드가 지금 물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근데 레시포드의 매치업 상대가 아놀드입니다. 결국 그 자리가 또 털릴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카세미로 요새 레알 마드리드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동안 숨겨왔던 공격 본능을 마구 뽐내고 있기도 하고요. 주머니를 씹어 먹을 거란 얘기예요. 맨유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리버풀의 앞으로 6경기 일정은 정말 최악의 일정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울버햄튼과의 경기 황희찬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리버풀을 상대로 강했던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리버풀의 위기, 이 울버스와 리버풀의 경기는 또 어떻게 드러날지 한준TV에서 계속해서 리버풀의 상황과 프리미어리그 빅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